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지도사 강명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 자원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면서 석유와 달리 물은 대체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자원임과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데요. 우리 몸속의 물은 얼마만큼 있는지, 또 지구의 물과 물의 순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쓰여지는 용도와 오염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물이 부족한 이유와 물을 지키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물은 인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최초로 모여 살기 시작한 곳이 모두 큰 강 유역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강이나 바다 주변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물과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물과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구가 많아져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국가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큰 도시가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도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 강은 먼 곳까지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었고 사람들도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용천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땅 아래로 흐르다가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용천수는 제주 도민들의 생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용천수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났고 용천수의 수량에 따라 마을의 크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장소에 돌담을 쌓아 올려서 가축의 출입을 막거나 주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그만큼 용천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이 소중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물은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영양소를 몸 곳곳에 운반해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30초 후면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에는 뇌 조직과 생식기에, 10분 후에는 피부, 20분 후에는 심장까지 도달하는 등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물이 3%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에 이르며 12%가 부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물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지구의 물은 얼마나 있으며 물은 어떻게 돌고 도는지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를 표시하는 초록색보다 물을 표시하는 파란색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 있는 물의 97.5%가 바닷물이고 나머지 2.5%가 담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빙하와 호수, 하천을 제외하면 0.7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물을 5리터 용기에 담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은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촌 77억 인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물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물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비나 눈의 형태로 땅에 내린 것인데요. 지상에 내린 물의 일부는 지표에서 바로 증발하고 일부는 산림이나 호수 등을 거치면서 증발됩니다. 또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대부분은 작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닷물은 공기 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되어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은 대기와 육지, 바다로 번갈아 이동하는데 이를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스스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인구는 이미 너무 많이 늘었고 인구가 사용하는 물도 점점 많아져서 오염되는 속도와 양이 이미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물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오염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사용되는 물 중에서 전체 사용량의 절반 정도가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거나 호수나 하천, 댐을 유지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또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물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282리터 정도인데요. 이는 프랑스, 영국보다도 많은 것이며 독일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림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쓰게 된 데에는 과거부터 물을 그다지 소중히 여겨오지 않았던 우리의 생활 습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아껴 쓰지 않을 때 물 쓰듯 펑펑 쓴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여건은
2006년 자료를 조사할 당시에 OECD 가입국 중에서 21호 물 사정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인데도 수도 요금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1.5리터당 1원 정도로 덴마크의 7분의 1,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부족함 없이 나오고 수도 요금도 이렇게 저렴하니 물 사정이 좋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이유는 비가 내리는 양으로 치면 세계 평균보다 1.4배 정도 많이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지형의 특성상 70%가 산지이다 보니 비가 오면 순식간에 바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세계 3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는 많이 내리지만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사는 제주도는 물 사정이 좋은 편이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내야 하겠습니다. 생명 유지는 물론 여러 가지 활동에 꼭 필요한 물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각종 쓰레기와 집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공장에서 흘려버리는 폐수도 강을 거쳐서 모두 바다로 들어갑니다. 또 농촌에서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들도 물에 섞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며 공기 중에 있던 오염 물질들도 비가 내리면 강물을 통해 모두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그 피해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인데요. 평소에 버려지는 폐수의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물에 섞어서 버리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음식물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염원 중에서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면 물 오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농축산 폐수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비료나 농약 성분에 오염된 물, 그리고 가축 분뇨와 축산 시설을 청소한 물 등인데요. 반드시 정수 처리 시설을 거쳐야 하고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조선 자초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인데요. 2007년 12월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정박해 있는 크레인을 실은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약 12,000톤의 원유가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기름을 걷어내고 닦아냈지만 다시 깨끗해지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예인선이 바지선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배에 실린 기름 24,000리터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상에서 일어나는 기름 유출 사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기름을 유출시켜서 넓은 바다의 면적을 오염시킵니다. 바다가 한 번 오염되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계의 물은 부족과 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형적 특성과 강수량의 차이로 인해 물이 풍부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 부족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과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등으로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물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 기곤 국가의 아이들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이 시간에도 마실 물을 구하러 5시간, 6시간씩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며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길어오는 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러운 물에 사는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생각 없이 낭비하고 있는 물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을 더 소중히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물을 아껴 쓰는 방법입니다. 물은 사용하기엔 너무 편하지만 한번 사용한 물은 오염이 되고 오염된 물이 다시 깨끗해지기까지는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물을 아껴 쓰고 덜 오염시키는 방법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물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물 12리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면 7컵에서 2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7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손을 씻을 때 비누칠을 하는 동안 수도꼭지를 잠그면 6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이 밖에도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변기 물통에 벽돌이나 물병 넣어두기 등이 있는데요.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방법도 물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물을 아껴 쓴다는 것은 생활의 불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적인 습관의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페트병을 이용한 간이 정수 장치를 만들어 보고 간이 정수 장치를 이용해서 오염된 물이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생수병 2개, 그리고 면 또는 거즈 원단, 고무줄, 그리고 솜이 필요하고요. 숯, 모래와 자갈이 필요합니다. 생수병 1개는 밑바닥을 잘라내고 다른 1개는 가운데 부분을 잘라냅니다. 바닥을 잘라낸 생수병에 뚜껑을 열고
천으로 감싼 다음 고무줄을 이용하여 고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페트병을 거꾸로 세우고 차례대로 필터가 되는 재료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솜을 깔겠습니다. 다음에는 잘게 부순 숯을 넣겠습니다. 다시 천으로 층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숯을 넣습니다. 다시 천으로 층을 만들어 주고 솜을 넣습니다. 천으로 덮어줍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을 덮어줍니다. 나머지 모래를 채워주겠습니다. 천으로 다시 덮어주고 자갈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간이 정수기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흙탕물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더러웠던 흙탕물이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자갈과 모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작용을 하고 잘게 부순 숯은 오염물질을 붙게 하는 흡착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뭉친 솜과 천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여과작용을 해준 것입니다. 수돗물 정수 처리장과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본 간이 정수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물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물을 정화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오염될수록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